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삼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 배출 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는 현실과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이 시설은 교육연구소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곳으로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을 하는 트렌치, 폐수를 1, 2, 3차 여러 단계로 침전시키는 다단계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됩니다. 이는 단순 폐수 저장조가 아니라 침전, 응집, 희석 단계까지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 처리 시설의 모습입니다. 2014년부터 주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과 가처분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하루 20리터 한 통의 폐수만 발생하며 전략 위탁 처리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었습니다. 2018년 법원 감정에서는 폐수를 위탁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라면 1, 2, 3차 침전조와 같은 시설을 계획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다단계 침전조가 설치된다면 이는 곧 폐수 처리 시설이라고 판단해 집행 정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2019년 고등법원 현장 검증에서 사업자는 트렌치와 침전조를 모두 없앴다, 콘크리트로 막았다고 주장했고 이를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아 공사가 재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앴다던 그 설비들을 2025년 또다시 시에 허가, 신고되고 설계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과 주민을 기망한 것이며 행정 절차의 타당성, 정당성을 짓밟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규모와 처리량입니다. 정말 기존 허가대로 하루 20리터의 폐수가 발생한다면 단일 저장조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추가로 다단계 침전조와 트렌치가 필요합니까? 실제로는 수십 배, 수백 배의 폐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당초 심의받은 연면적도 4,766제곱미터에서 5,802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될지, 어떤 양으로 배출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설은 초등학교, 유치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길 옆에서 언제 어떤 화학물질이 배출될지 모른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짓밟고 시민에게 억울함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용인시 행정입니까?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온몸으로 이 시설을 막아왔습니다. 업체의 수없는 형사소송건과 28여 가지의 민사소송으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작년까지 이어온 소송, 재판들, 이제 겨우 일상의 생활로 안정을 찾나 했는데 구청은 주민들과 한 차례 협의도 없이 최근까지 폐수 배출 신고 수리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추가 신고가 반복돼도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주민들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동안 행정은 책임을 외면하고 방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와 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안은 특정 시설의 인허가 문제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위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의 명확한 검증 책임, 반복적 설계 변경과 설비 증설 시도 방지 기준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그리고 시, 구청, 의회, 환경부, 외부 전문가들의 합동 현장 조사와 실효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 10년 전 시장님께서도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했던 사실을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역, 주민들의 삶 한가운데 폐수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10년 넘게 쌓아온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행정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실태 조사, 재협의와 실질적 인허가 검증을 약속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행정과 기업 중심의 변칙 인허가가 다시는 용인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